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고객의 거절을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을 세일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즈의 이면에는 항상 설득, 설명, 협상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비단 상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들, 일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 협상, 설명이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떤 관점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세일즈가 보다 수월해지실 거고, 그리고 고객의 거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객에게 거절을 당하고 세일즈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자꾸만 거절을 당하니까 영업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영업이라는 것이 설득, 협상, 설명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런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거절은 사실 우리들의 멘탈을 깎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데이터죠. 고객들의 거절을 극복해내고, 사실 극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거절은 문제고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이 나오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즉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세일즈맨들이 상품을 보다 수월하게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품도 잘 팔아내는데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품도 잘 못 팔아내고 어떤 상황에 자꾸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품 그리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일즈맨의 영업 스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타이레놀을 하나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약사가 초보 약사, 고수 약사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초보 약사는 타이레놀이 마침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타이레놀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손님을 보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고객들의 어떤 포지션, 즉 고객이 처한 상황과 위치만을 판단을 하고 상품을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안이 없죠.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이 이루어지고 결렬이 된 상태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수 약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이레놀은 지금 없는데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두통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고객은 두통이 좀 있어서요. 다른 건 없을까요? 그럼 약사가 다시 이야기하겠죠. 타이레놀은 없지만 이런 약이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유명합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약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객들의 위치나 포지션에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흥미, 인터레스트에 집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고객의 진짜 어떤 이유가 나왔고, 그 이유를 통해서 다른 상품을 또 다른 것들을 제안함으로써, 그러니까 상품이 판매되게, 즉 협상과 설득이 된 상황이죠. 이런 걸로만 봤을 때도 고객의 거절을 단순히 거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고객이 거절을 한 명확한 이유를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통이 그 명확한 이유였죠.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그 타이레놀이라는 그 포지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고객의 진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더 대안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거에만 치중돼서 결국 상품을 팔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아마도 고객에게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먼저 집중하는 본능적인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뉴욕의 지하철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이고 어떤 정장 입은 말끔한 신사가 와서 지하철에 앉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아이들이 자꾸 떠드는 거예요. 막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막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책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 상황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을 돌아봤더니 아빠라는 사람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참으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이렇게 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사람들은 불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 1시간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연거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신사는 그 2명의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치근하게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키를 우리가 알 수 있게만 된다면 고객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상품을 구매하지 않지? 도대체 이 좋은 걸 왜 안 사지? 그리고 도대체 왜 거절을 하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각을 고객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객의 진짜 이유를, 즉 인터레스트를 확인하게 된다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게 됐을 때부터 진정한 세일즈, 즉 설득과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와도 같이 고객의 원인은 두통이니까 굳이 타이레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그 두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우리는 제시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득과 협상을 하실 때 어떤 포지션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인터레스트, 진짜 이유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지하철의 사례처럼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던 아이들이 어떠한 사실 하나만으로 측은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고객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고객이 거절한 이유가 이해되고,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이해되는 그 상황에 맞물리는 제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포지션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피상적인 부분에만 매몰돼 버린다면 고객의 거절 이유가 파악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업이 설득과 협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그 거절이 문제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보다 세일즈를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거절이라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도에서는 견이 아닌 관을 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수 검도인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발을 보고 파악한다고 해요. 하지만 고수 검도인은 미세한 떨림을 보고 상대방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볼견, 볼관, 한자 뜻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견은 피상적인 부분을 본다는 뜻이고요. 관은 직관에도 연결되는 그 큰 틀을 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피상적인 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말 그 진짜 이유와 본질에 집중을 한다면 거절 또한 어렵지 않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상된다면 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더 역량이 높은 사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